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1일 한국 증시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뜨거운 장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던 요인들은 오히려 좀 잠잠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주 강력한 동력이 터져 나왔거든요. 오늘은 특히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파생상품 동시 만기일이었는데도 시장이 강했다는 점,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 예상과 현실이 어떻게 교차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8일 연속 오르면서 3,344선을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랠리인데요. 이 상승세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오늘 0.90%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코스닥 역시 0.21% 오르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걸쳐서 뭐랄까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강세 배경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3천억 원 그리고 8,225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같이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좀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무려 2조 5천억 원 이상 늘어나서요. 68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와, 하루 만에 2조 5천억이요? 네, 이 정도로 자금이 확 몰려든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의 어떤 기초 체력, 힘이 강했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됐던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걸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게 보통은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시장 친화적인 조치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특히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금융주들, 그리고 일부 지주회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로 바로 전날에 관련 종목들이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시장 반응은 좀 달랐다고요? 이게 오늘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왜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시장의 첫 번째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작 발표 당일에는요, 해당 금융주들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이 4% 넘게 하락했고요. 상상인 증권도 5% 이상 빠졌습니다. 한국금융지주나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죠. 아, 기대와는 정반대였네요. 네, 이런 현상을 보통 뉴스에 파는 셀 더 뉴스,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고 막상 뉴스가 공식화되니까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올랐던 만큼 이제 팔자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 시장은 이 재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거나 아니면 이미 가격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남북관계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의 기대와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면서 일부 남북 경협 관련 테마주들은 좀 실망감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옳고 그름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 발언이 특정 섹터 주가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임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정책 효과는 오히려 뉴스의 팔자로 나타났고 다른 정치적 발언은 또 실망 매물을 불렀다. 참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엇갈린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됐던 재료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동안은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장을 뒤흔든 거대한 뉴스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시장의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강력했던 반전의 동력이었죠. 미국에서 오라클하고 오픈 AI가 무려 416조 원 규모의 초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16조 원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근데 이 개혁 소식이 어떻게 국내 증시에까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건가요? 그냥 미국 기술 기업들 좋은 소식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 문제입니다. 아, 전력 수요? 네, 이 천문학적인 계약 규모가요,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력 소모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아주 고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리고 또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미 미국 증시에서는 관련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블룸 에너지 같은 기업들 주가가 막 급등을 했고요. 이 열기가 그대로 국내 증시로 넘어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 발전의 이면에 숨어있던 그 전력난이라는 문제가 확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해결책을 가진 기술들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 결과로 SOFC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 주가가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측기기용 피팅이나 밸브를 만드는 한손 엔지니어링은 상한가 플러스 29.90%를 기록했고요. 또 발전용 연료전지의 강자인 두산 퓨얼셀 플러스 15.82%나 잠수함용 연료전지 기술을 가진 범한 퓨얼셀 플러스 19.35%, 또 건물용 연료전지 전문인 S퓨얼셀 플러스 9.40% 같은 관련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예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와, 상승률이 대단하네요. 네, 오늘 SOFC하고 수소차 관련 테마의 평균 상승률만 따져봐도 거의 17%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와, 예상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했는데 오히려 글로벌 AI 계약의 나비 효과가 국내 증시에서 SOFC라는 새로운 테마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낸 셈이네요. 정말 흥미로운 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전체가 강했던 만큼 이 SOFC 테마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기존의 주도주들도 좀 힘을 보탰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반에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선 조선 및 조선 기자재 분야.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에너지 운송 프로젝트죠. 마스캅 관련해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강자인 SK 오션 플랜트 플러스 22.01% 같은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위 산업 섹터도 꾸준합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방위 산업 육성 기금, 세이프라고 하죠. 이 기금 배분 과정에서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 업체나 시스템 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방산도 계속 좋군요. 그리고 반도체 및 클라우드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오라클 주가가 급등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SK 하이닉스 플러스 2.09%나 삼성장기 플러스 3.05% 같은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와, 대형주들도 잘 갔네요. 네. 근데 여기서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요. 오라클의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칩 플러스 22.88%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중소형 부품주가 오라클 급등 소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코치비어 플러스 22%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 기업 동향이 국내 공급망에 있는 개별 기업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칩 사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뭐 업황 개선 기대감 이런 게 아니라 특정 글로벌 기업하고의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딱 부각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한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풍력 관련주인 유니슨 플러스 16.80%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국내 OTT 티빙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는 소식이나 AI 교육 강조 발언,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AI 관련주 전반도 좋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동력들이 시장을 이렇게 밀어 올렸군요. 그런데 오늘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바로 농심 플러스 19.17%입니다. 식품 회사가 이렇게 급등한 건 좀 의외인데요. 배경이 뭔가요? 라고 협업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해외 실적 개선 기대감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젤리랑 애니메이션 덕분이군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업이 예상치 못한 제품이나 마케팅으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의외성을 발견하는 것도 시장을 지켜보는 재미 중 하나죠. 확실히 그렇네요.
이 거대한 기술주들의 흐름 속에서 이런 생활 속 기업의 약진도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이 많은 정보들을 리스너 여러분을 위해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예상과 현실의 급차, 그리고 숨겨진 비용의 부상,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됐던 정책 기대감, 예를 들어 양도세 완화 같은 거요. 이런 기대는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너무 앞서갔거나 아니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네, 첫 번째는 예상과의 차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이면이었다는 겁니다. 오라클과 오픈 AI 그 초대형 개혁은 AI 시대의 밝은 면만 보여준 게 아니라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숨겨진 비용 문제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아, 비용 문제. 네. 그리고 바로 이것이 SOFC나 수소차 같은 새로운 해결책을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시키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런 새로운 동력과 함께 조선, 방산, 반도체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도 꾸준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의 상승을 잘 뒷받침해줬다는 점. 네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코칩 사례처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어떤 연결고리가 부각되면서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여러분, 직접적인 정책 수혜가 예상됐던 금융주보다 AI 시대의 거대한 난제인 전력난 해결이자는 이 미래기술 테마에 시장이 훨씬 더 뜨겁게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점이 중요하군요. 네. 이건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정책 기대감보다는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 해결책에서 더 큰 성장 잠재력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 셈이죠. 와,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예상했던 정책 바람은 좀 잠잠했지만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예기치 못한 파장, 즉 전력 문제와 그 대안 찾기가 시장을 강하게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기존의 강자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리스너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거대 계약이 전력 수요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대안으로 SOFC가 주목받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첨단 기술 인프라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때 이 막대한 에너지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될까요? 에너지 말고 또 다른 병목이요? 네, 예를 들자면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한 차세대 통신 인프라, 광케인유 같은 거요? 혹은 수많은 장비에서 발생하는 그 엄청난 열을 효과적으로 식힐 수 있는 냉각 기술 같은 분야는 어떨까요? 아, 냉각 기술도 중요하겠네요. 데이터 센터 열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쩌면 오늘 SOFC처럼 아직 시장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인프라, 나 핵심 부품 섹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흥미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2025년 9월 11일 시장 마감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공된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리스너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